자, 긴급 특별 대담입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김정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느껴집니다. 현장에서도. 아, 그래요? 예. 사실 여론조사를 근데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게요. 네. 지난번에 원래 후보가 11명이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4명으로 컷오프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여론조사 발표되기 이틀 전에, 컷오프 발표되기 이틀 전에 발표한 또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8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도 워낙 뒤죽박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보다는 현장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음. 아주 그냥 제가 어제 좀 약간 퍼포먼스 비슷하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불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뭐 누구를 지지하던지 성별이 어떻던지 나이가 어떻던지 이 불꽃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아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사라고 생각한다. 네네. 근데 끝나고 다들 막 불꽃이 막 이글이글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전사를 대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역시 나이는 상관없다. 지역도 상관없다. 음. 이분들 모두 전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최고위원은 지금 4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중에 1명을 뽑잖아요. 예. 음. 청년 최고위원. 예, 청년 최고위원이요. 지금 여러 조사에서는 그 장해찬이 많이 앞서가는 걸로 조사 발표가 계속되던데 네. 그러나 승부는 알 수 없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워낙 예전에 30만 명이었다가 지금 84만 명까지 책임당원 숫자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아마 일반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누가 2등이 나왔다가 4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3등이 나왔다가 2등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계속 순번이 바뀌고 뒤죽박죽한 여론조사보다는 현장 반응 보면서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고위원도 선출은 따로 하지만 뽑히면 그냥 같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내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던 게 당과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약간 괴리감이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늘 말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당의 제도권 정치와 바깥에 있는 그 시민사회의 어떤 융합에 의해서 그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도 시민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광화문 예, 광화문 뭐 광장 세력이라고 부를 광장 수도 세력. 있겠고요. 아니면은 각 지역별로 특히 요즘에 그 청년들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뭐 남녀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진지전처럼 하나의 진지를 트고 지금 거기에서 열심히 싸우는 청년들도 있고요. 네. 뭐 천안함이라던가 제2한평해전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도 있고 기억해야 될 역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랑 잘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식 후보는 그 전대협 그 초대 대변인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이 3대 4대 정도 내려갔습니까? 지금은 제가 나오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예, 벌써 제가 나온 지도 4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지금 5기쯤 되겠네요. 신전대요. 근데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연단에서 마이크 잡으신 적 있나요? 예전에 2019년도였던 19년 것 같아요. 10월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조국 사태 때였죠. 네. 예, 네. 그때가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예, 맞습니다. 그때 주 슬로건이 그랬어요. 예. 와, 그때는 진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나. 정말 앞으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벌써 그것도 4년이 지났네요. 우리 김정식 그 신전대협 대변인 당시에 그
이 연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그래서 우리 3월 1일 날 국민대회 집회가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아라 뭐 이런 뭐, 계기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어.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그 주변에서 저는 그냥 가긴 갈 거니까 아 그래요? 주변에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은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 누가 4명의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 네. 1위를 하느냐도 관심이고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 쫄개 중에 이기인이라는 자가 예,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김정식 이기인을 이길 자신은 있나? 이긴다. 이기는 이긴다. 그래요? 예. 그 주변 반응을 이제 네. 연설회장에서 딱 반응이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제주에서 맨 처음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다음에 부울경 갔다가 광주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이준석을 필두로 뭐 개혁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나 보자. 초반에는 어허. 호응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뭐 야유와 비판, 비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무반응. 음. 사실 연설을 할 때 제일 조금 힘이 안 나고 당황스러울 때가 반응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야유와 비난이 쏟아질 때인데 정말 딱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뭐 저나 장해찬 후보가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도 꽤 많은 호응이 쏟아집니다. 근데 네. 이기인 후보나 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특히 뭐 무슨 당대표 후보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거는 뭐 정말 무슨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뛰시니까 아무래도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예, 맞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게 다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예, 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그 정치 고관여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자유우파 진영에서 그동안 너무 특히 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노조 그리고 4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듯이 타협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싸웠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그래서 노조의 폐악질은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그리고 정교조에서도 그 일정 특정한 역사나 이런 교육관을 자꾸 강요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금도 조금 있으면 고갈되는데 나 연금 왜 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탱크처럼 우직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청년들도 네. 거기에 아마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지율도 최근 들어 40%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이 3대 개혁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인식이 점차 좀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라는 생각들도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고 예. 그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고 또 컨벤션 이펙트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판만 잘 짜면 총선 승리를 조심스럽지만 전망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전대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불성사나운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그래서 또 걱정들도 많아요. 후유증은 어떨까? 예, 이런 생각들이요. 어제 선대위원장께서 네. 인사 축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의
이렇게 지금 선거 과정 중에 네거티브가 조금씩 심화가 되는 것 같다. 과열 양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늘 선거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좀 우려가 됐는데 선거가 조금 과열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넓은 가슴으로 이렇게 다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다들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11시 KTX 차로 대구를 내려가야 돼서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정식 후보 아주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더 길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을 전해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입니다. 예,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세요. 예, 김정식 후보의 호소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